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이 공유 PPT가 보이시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이제 오디오가 안 들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해가 안 되시긴 할 텐데 이어폰을 꽂으시거나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수강에는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강은 아니죠. 강의는 아니니까.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말씀들이 없으시면 네, 1, 20초 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말씀들은 없으셔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스카이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제가 이제 요 설명회도 이제 한 5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올해는 주로 이제 현장 설명회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문자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료대 계열적과 면세대 활동 우수는 현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들도 있었고 이제 이번에 어떻게 순서를 좀 짜다 보니까 학원 사정상 이제 온라인으로 좀 먼저 진행을 좀 하게 돼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네,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긴 하네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그 서울대, 연대, 고대에 전형들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제 막 고3쯤 되시면 좀 이게 익숙해지실 텐데 1, 2학년 입장에서 아직 이게 뭐가 다르고 뭐가 잘 모르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형별로 일단 좀 살펴보고요. 어떤 아이들이 가고 어떤 애들은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일단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컨설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면접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 출발이 면접 강사였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말씀까지 같이 전형별 특징을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대부분은 제 밴드나 뭐 이런 연락을 통해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 간단한 학력사,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경력들 이 정도로 좀 소개만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조금 양이 많습니다.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 문자적인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항상 전형 연속성이 강하면 이제 우리 학교 1년 선배의 입결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변화의 측면이 크면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입결을 좀 조심해서 써야 한다. 많이 좀 보정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그 부분. 그럼 이제 올해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 연속성이 강하니 변화가 강하니 말씀드릴 거고요. 대체로 연속성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화풀 패턴과 사례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올해 좀 사례들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에서는 이제 늦어도 좀 여름방학부터는 시작을 할 정도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미 금기상 이제 고3들은 바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들이죠.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이제 뭐 의대 증원 뭐 요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런 것이 특히 이 이과를 중심으로 좀 변화가 좀 있을지 그런 말씀들. 그리고 이 중장기 계획 차원에 있어서 작년 서울대학교 아직 올해 영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안내 영상을 토대로 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제가 대략 한 4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들 채팅창으로 주시는 대로 혹은 DM으로 주시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끝까지 답변을 드리는데 질문이 조금 개수가 적어서 예, 시간이 좀 9시 전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9시 전에 끝나는 일이 없도록 질문을 주시고 질문은 오늘 이제 저희가 일단 서울대 일반 전형이란 옵션을 걸었지만 꼭 그것이 아니라 입시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5년 전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연속성의 측면이 강하냐, 변화의 측면이 강하냐. 일단 저는 연속성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뒀는데요.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자, 요거는 인제 작년 3월 말에 나온 25년도 입학 전형 안입니다. 계획. 확정은 올해 5월 정도에 되겠죠. 근데 이걸 인제 기본적으로 예고제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작년 3월에 나온 인제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정원이라는 게 지금 뭐 약간 화두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고걸 제외하고는 '거의 이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인제 그 이슈가 2개 있죠. 일단 뭐 학부 대학을 만든다는 이슈가 하나 있고 요건 제가 따로 팩트 체크 때 말씀드렸었는데 두 번째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고 정도 빼고는 네 큰 이슈는 없고요. 고 이슈는 제가 좀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울대학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형이 2개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아시다시피 학교별로 2명씩만 추천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형은 뭐 사실상 예
사실상 이제 거의 일반고들이 들어오는 전형이라고 일반고만 쓸 수 있죠. 진입 장벽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특목고, 전사고 뭐 다 들어오는 전형.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지역 균형은 약간 제한 경쟁, 일반 전형은 무한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전형은 1단계 성적이 일단 1단계는 생기부 서류 평가를 뽑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고 이베스를 선발을 해서 그다음에 2단계에서 여기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러서 이게 이제 그 반반씩 점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점수를 합산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면접이 비율적으로 보면 50%인데 실제로는 서류를 통과한 학생들의 그런 경쟁력이 점수대 분포가 인과갈수록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도 없기 때문에 면접이 좌우하는 전형이다라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정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지역 균형,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이렇게 보이시죠? 수시 쪽에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이쪽 요 칸을 보시는 요 인원들이 기본적으로 인원을 뽑는 것이다. 요 인원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게 그 재작년에 정시 40%가 되면서 인원이 전반적으로 약간씩 빠졌어요. 근데 사실은 서울대는 그 직윤 쪽을 훨씬 줄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서울대가 상대적으로 뭐 과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직윤보다는 일반적으로 들어온 학생들한테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요 얘기는 이따 제가 고3들 얘기 다시 한번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그냥 여기서 사고 가죠. 근데 이제 학과를 정하실 때 특히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약간 선택권이 있잖아요. 이제 직윤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고, 일반 전형을 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직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의대는 1점 정도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직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충 한 1.34 정도, 1.123 학생들이 주로 쓰거든요. 내신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뭐한 내신이 1.3 정도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1.45 이렇게 밀리게 되면 직윤을 받을까 일반 전형 받을까 고민들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쓰는 과에 따라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사회도 있으니까 보이시려니 모르겠는데 여기서 오늘 이제 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지금 정치 외교학부랑 제가 경제학부 요 두 개만 놓고 볼게요. 같은 사회대에 있는 않을까인데 인원 구성을 보시면 지금 여기는 정해는 그 직윤으로 17명을 뽑고 일반으로 25명을 뽑아요. 그럼 뭐 다른 건 빼고 어쨌든 수시 비율 42명을 뽑는데 25명이 일반적 17명이 저기 뭐야 직윤이죠. 그러면 대략 한 4대 6 정도 뽑는 겁니다. 그죠? 근데 경제학부는 보면 72명을 뽑는데 12명 대 60명이죠. 그럼 이건 비율이 어떻게 나냐? CC 유명주 12명이니까 뭐 한 여기 이게 한 15, 20% 같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비율을 보면 여기는 1대 5고 여기는 한 1대 1.5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예는 상대적으로 직윤을 많이 뽑잖아요. 수시는 오고 봤을 때 수시면 뭐 정시까지 좀 복잡해지니까 근데 경제학부는 일반 전형을 많이 뽑죠. 이제 이거는 이 학과가 어떤 아이들을 선호하는지가 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전시적 정원의 큰 틀은 입학처에서 정하겠지만 이게 학과 교수들의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게 근데 정예는 직윤으로 들어온 아이들한테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예요. 걔네들 퍼포먼스가 지금까지 좋았다는 거죠. 음. 그리고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직윤보다는 일반 전혀 들어온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처음 1, 2년 안 그렇지만 이게 한 10년 쌓이면 그런 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력과 같은 경우는 직윤 아예 안 뽑죠. 언론 정보도 직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 이 학과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선택권이 있는 일반고 학생의 상황이 있지만 직윤까지 고를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쓰려는 과를 놓고 봤을 때 이 학과가 어떤 인재들을 선호하는지 그럼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두 가지겠죠.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그 면접에서 수학 문제를 푸니까 그런 수학 문제를 좀 확실히 풀 수 있는 애를 뽑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직윤은 그 면접 안 보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뭔가 착실히 뭐 조용히 이렇게 쭉 학교 생활하는 친구보다는 뭔가 좀 두드러진 어느 한쪽으로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정시까지 놓고 보면 더 또 다른 정보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 만약에 직윤을 갈까 일반 전형 갈까 할 때 특히 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중학교에서 내가 일반고를 갈까 아니면 특목 자사고를 갈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서울대 전형이 어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과가 있다면 이런 특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학과의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학교 특성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대 전형은 정리하면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작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작년 우리 학교 선배들의 입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입결이란 내신만 보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팁은 어떤 학과를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을 때 학종은 그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과의 좀 구성, 직윤과 일반 전형의 구성을 보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요 말씀 드렸고요.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지워요. 뭐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요거는 지난번 팩트 체크 설명에 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팅창 좀 사용할게요. 그 학부대학 400명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을까 자유전공을 400명 늘리겠다. 무전공 선발 늘리겠다. 이 얘기. 근데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엄청난 변화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무전공에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일단 정말 완전 무전공이 있고요. 완전 자유전공이라는 모든 전공을 좀 택할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의학이나 사범은 안 되죠. 이런 전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광역 계열 모집이 있거든요. 요것도 무전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보이죠? 이 페이지 보시면 여기 공대 광역 모집 있잖아요. 물론 이거 뭐 정시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것도 무전공이에요. 큰 카테고리를 보면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걸 지금 400명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울대가 이게 이미 400명이 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무전공이라는 게 뭐야? 자유전공만이 아니라 광역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인문계열 28명 여기 이미 광역 있죠.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문 계열로 뽑는 애들이 다 합치면 지금 134명이 있어요. 인문 내에서.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134명 있고 여기 뭐죠? 공대 광역이 또 46명이 있어요. 그럼 이게 180명, 뭐 170명 그 정도 되죠. 그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여기 첨단융합학부 있죠. 이것도 광역이죠. 이게 몇 명이에요? 218명이죠. 뭐 기준 포함되긴 했는데. 자, 그러면 이미 이게 몇 명입니까? 180명, 이게 벌써 한 400명 되죠.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기존에 124명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의 27회가 크게 변한다고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만 봐도 이미 400명 카운트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단 서울대 기준 봤을 때 뭔가 입결을 바꾸고 학과의 선호도를 바꾸고 그런 영향은 사실 저는 별로 없지 않나. 왜냐면 이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익의 단위가 다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요 일반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집 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뭘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학생들이죠. 지금에 비해서 더더욱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의대 변화 얘기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이게 서울에 있는 의대들이죠. 근데 서울대 뭐 이미 정원이 충분히 있어서 얼마나 들어갈지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실 안 늘려도 뭐 별 문제는 안 될 정도 이미 인원이 있어서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성균관대 정도가 이제 약간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서울에 있는 의대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뭐 여기 인천 경기 쪽에서도 이제 뭐 가천대 같은 데가 이제 좀 여력이 있으니까 좀 늘어날 거고 이 경기권에서 나머지는 어쨌든 지방에 늘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한림대나 이제 이런 데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대 정원 증가가 뭐 2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대가 그중에 이제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3분의 2 정도는 일단 지방으로 가고 그중에 또 3분의 2는 지역 인재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3분의 1을 가져와서 나눴을 때도 사실은 글쎄요. 이게 또 뭐 많아봐야 30-40명, 20-30명 정도일 것 같고 그게 또 뭐 수지 정시로 나눠지고 하면은 그렇게 큰 효과일지는 이미 이제 어차피 위치한 계열에 도사리고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다 거기서 수대으로 남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의대 정원 변화도 뭔가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를 물론 뭐 이거 그러니까 예상이지만 크게 가져오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이제 지원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작년 우리 고등학교의 입결을 좀 보셔야 한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제대로 활용 못하면 사실 믿을 만한 근거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학벌 패턴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4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냐면 뭐 이 작년의 변화는 제일 이거였죠. 첨단 융합학부가 신설이 돼서 이제 아까 꽤 많은 거의 200명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위권에. 그래서 늘어났었고 물론 이제 정시에서는 얘네들이 다 딴 데로 빠지고 그랬지만 어쨌든 수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꽤 나가는 좀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큰 변화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고교 유형별 현황 보면 24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 뭐 일반고 이제 자공고는 저기 자유로운 국립고입니다. 뭐 자사고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내신이 치열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제한 경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 전형 쪽에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들어온다 이런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균이 사실은 많이 줄었죠. 지금 23년에 비해서도 줄었잖아요. 이거 거의 700명 정도 갔던 건데 22학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거의 정시 인원은 이제 여기서 빠져나갔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이 조금 늘었고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이거 수시 모집 결과죠. 수시 모집 결과에 있어서는 46.3, 30. 그래서 이게 올해 어떻게 기사가 떴냐면 24년에 뭐 일반고 비율이 50% 넘었다 이런 식으로 떴는데 수시를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46.2, 46.3, 뭐 3.3 거의 비율이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일단 수시에서는 여전히 일반고의 약세, 코로나 시기에 다시 시작된 거기는 한데 그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시에서 이제 일반고가 늘었다는 건데 사실 그 정시에서 늘어난 일반고도 이제 생각하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학군지 아이들이 재수를 해서 가는 경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시는 개인 지분이잖아요. 개인 지분이거나 뭐 시대 인재 등등의 학원 지분이지 사실 학교 지분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시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예, 이게 제일 많은데요가 아니라 근데 사실 전체 인원 대비로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특목, 전사고 특히 쪽에 좀 비중이 놓여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수시에서 비중이 감소되는 게 시작됐고요. 밑으로 떨어진 것이 좀 계속 가고 있다. 그다음에 요건 24년 수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이게 제가 일반 전형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수시 실적만 갖고 말씀을 드려요. 수시 실적 보자면 뭐 이제 하나고나 대원어가 좀 많이 떨어졌죠.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약간 변화가 보였고 외대부고는 기본적으로 여기 카운트는 안 되는데 수시로 30명, 29명 정도가 갔고 정시로도 비슷한 인원이 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10명 이상 가는 학교들 뽑아보면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음, 네, 처음 보죠. 그래서 보시면 뭐 대부분 일단 선도고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긴 하는데 어쨌든 광역자사고 중에서는 좀 더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경우는 그러니까 뭐 제가 특정 학교에 대해서 뭐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지켜봐야죠. 최근 한 3년 정도 이 추세가 좀 꾸준히 유지돼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수시연계를 제가 가져온 외대고 여기 있네요. 그죠? 합치면 58명인데 수시 28명, 정시 30명. 그러니까 거의 외대부고는 이제 반반 균형을 이루는 학교죠. 대원령 45인데 정시가 좀 많이 늘었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건 다시 좀 돌아와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요 말씀 드리죠. 대학 입원 우리 고등학교 레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세 가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여 입학제, 그다음에 대학별 본고사, 그다음에 고교 등급제 이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동을 하고 있죠. 고교 등급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학종도 기본적으로 내신에서 출발을 보통 하니까 어쨌든 최소 내신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놓고 보자면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물론 이 안에서도 베리에이션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지만 서울대나 연대를 기준 봤을 때 연대는 내신 컷이 상대적으로 타이트하니까 어쨌든 A그룹에서 한 개는 3점 초중까지다. 물론 여기서 이제 A그룹도 오히려 하나고 민사고 뭐 요급은 보통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의대보고 대원외고는 조금 그거보다 타이트하죠. 근데 어쨌든 3점 초중, 2점 중후, 1점 안팎, 1점 중후, 1점 중후 이제 요 정도 선까지 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입결을 보실 때 물론 서울대는 입결도 잘 안 나오고 이제 대학 어디가 이상한 거 나와서 항상 헷갈리게 하긴 하는데
우리 학교가 이 대학에 보는 등급에서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E인지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냥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A그룹은 수시에서 아니 이거는 기본이 모르구나. 정시는 필요 없습니다. 3년 평균 서울대 격자. 그다음에 약간 이것에 이제 보정 기준으로 이 메디컬 실적을 조금 참고를 하죠. 이제 이런 기준으로 일단 보통 대충 보시면 맞고요. 그래서 이제 A그룹은 30명 이상 가는 보내는 학교 최근 3년 평균. 그러니까 올해 20명 갔다고 이게 등급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원외고처럼 B그룹은 20명 이상, C그룹은 10명 이상, D그룹은 6명 이상, E그룹은 그 미만 가능 되겠죠. 0에서 1명 사이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전반적인 내신대를 조금 레인지를 잡으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인기학과, 뭐 중위권, 비인기학과 내신은 거기서 또 벌어집니다만 이렇게 좀 잡아서 이제 그 그룹 간에는 한 0.45 정도, 0.45 그 정도 차이가 좀 벌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생기부 블라인드 효과 없다는 거 이건 좀 증명이 된 것 같고 아까도 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이 A 마이너 그룹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A 그룹에서 이제 조금 뭐 굳이 구분했을 때 근데 좀 요 정도 선에서 해당되는 학과들을 일단 라인을 잡는다. 물론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라인이고요. 이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뭐 정시가 잘 나오면 이거보다 더 상향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생기부가 좋으면 또 내신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0.34까지는 잡는다고 보거든요.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아니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뭐 경영이 그럴 리는 없지만 이제 경영을 쓰는데 내신은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 내 경쟁자보다 0.3 정도 좋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수학 내신도 안 좋고 뭐 원래는 뭐 이제 경영 쪽으로 뭐 생기부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뒤집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격차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2점 후반대가 내 생기부가 좋으면 2점 중반대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이제 A그룹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D그룹, D그룹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쓴다. 근데 이제 물론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D그룹 맞아요. 뭐한 C그룹 뭐 중간 정도로 이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메디컬 실적이 또 수시 쪽에서 나오기는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결을 공개한 경우도 있다. 보시면 어쨌든 대체로 여기서도 1.19 얘는 아마 저거겠죠. 지금일 것 같고 1.52, 뭐 1.54, 1.93 이런 어쨌든 2.24가 서울대 경영한 게 조금 이제 신기하기는 한데 수시라고는 하니까 이런 걸 조금 이제 아웃라이어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2.03까지는 써서 붙일 수 있겠죠. 이 정도. 근데 이건 일단 제가 알기로는 22년 통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정원이 한 10% 정도 줄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이렇게 뭐 2.24가 가기는 어렵지 않나, 단대부 같은 경우도. 이거 제 자료 아니고요. 단대부 홈페이지에 가져온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슷할 때 다른 학교에서 혼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내신 보실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학 어디가에서 이제 이게 한 5년 됐나요? 입결을 공개하면서 이게 현장에는 저희들하고 이제 크게 좀 마찰의 요인이 생겼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거 볼까요? 이제 그냥 없어진 과 얘기하는 게 좀 편하죠. 자, 서양사 없어진 과 이제 달라진 과 사학과로 합쳐졌죠. 이제 서양사, 국사, 동양사가 그냥 사학과로 합쳐졌잖아요. 재작년부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70% 컷이 2.4래.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완전 일반 건데 아까 보셨던 이 그룹에 있는데 우리 애가 2.3이니까 여기 써도 되는 거 아니냐. 70%컷 안에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정확히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E 그룹이나 D 그룹 내신은 아닐 겁니다. 네. 여기는 아마 최소한 C 그룹 이상 애가 쓴 거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내신 컷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학교 유형이나 학교 레벨에 상관없이 그냥 이제 대학들이 내신 컷을 공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구분해 주는 데가 시립대 정도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학종은 뭐 서울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서울대가 우리 학교를 어느 수준을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의 입결이 가장 확실한 참고 자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24년도 패턴과 케이스로 넘어오겠습니다. 뭐 이게 더 제일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잠깐 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일단 1.0이었던 애들입니다. 5학기 내신 1.0입니다. 3년 내신.
자, 이제 뭐 의대 입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보면 딱 아시긴 할 텐데 제가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얘가 둘 다 서울대 직윤을 썼죠. 근데 얘는 됐고요. 얘는 안 됐어요. 자, 그건 보면 무슨 얘기다? 내신은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일반고니까 사실은 뭐 학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제가 일단 알고 있는 안에서 이 두 학교는 레벨은 비슷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생기부의 우수성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자꾸 내신 하시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전형도 그렇고요. 직윤도 그렇고 일반 전형은 더 하겠죠. 내신만으로 뽑히는 게 아닙니다. 네. 같은 내신은 일단 맞춰지는 거고 특히 서울대처럼 우수한 애들이 모이는 데서는 거기서 나머지 생기부의 글자 부분을 갖고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에 있어서 왼쪽 아이가 훨씬 더 정돈이 잘 돼 있었어요.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대 화루를 넣어볼 수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대 화로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전형이거든요. 예, 특목고 전사고 뭐 특목고는 이제 의대 못 가게끔 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사고를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넣을 수 있다는 건 막 그만큼 그래도 본인 생기부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대적으로 뭔가 학종스럽게 뽑는 데는 그냥 아마 울산대도 지역 의대였을 것 같은데 한림대 정도밖에 없어요. 얘는. 근데 얘는 보면 중앙대도 여기 다 들어오는 데고요. 항목전사 애들 가천대도 다 들어오는 데죠. 그러니까 얘는 나름대로 생기부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연대 중대는 예비가 됐죠.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내신만 갖고 하실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내신이 1.0인데 내신이 1.0인 애들이 서울대에 1년에 뭐 주로 직윤을 지원하겠죠.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지원을 한대요. 근데 그중에 합격하는 애들은 2, 300명. 그러니까 내신이 1.0이어도 의예과가 아니어 떨어지는 애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윤이 그 정도니까 이제 일반 전형에서 내신 타령만 하셔서는 곤란하겠죠.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내신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그거밖에 없죠. 다른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계속 보시던 분들이 아니면 당연히 비교가 어렵잖아요. 그게 설명도 어렵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서울대로 친다면 그럼 이제 서울대 뭐 의예과는 내신이 얼마나 돼야 돼요? 저희는 뭐 1.1 정도? 1.1대까지, 그러니까 1.2 미치면 어쨌든 써볼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고 기준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단 1.1이나 1.0이나 1.1 내신을 못 맞추는 애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신부터 맞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신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1.0 맞는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나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건 서울역 없이 넘어가고요. 다음 세 번째, 이제 문과죠. 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이 문과니까. 생기부는 둘 다 우수한 친구예요. 생기부 잘 써주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3점 초고, 여기 3점 안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의 학교나 레벨은 조금 달라요. 왼쪽 친구는 저희가 B그룹으로 분류한 학교고요. 오른쪽 친구는 A그룹으로 분류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오른쪽 친구가 내신이 훨씬 한 단계 정도 높은 겁니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자면 이 친구가 서울대 일반 영어교육으로 붙은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 B그룹 학교에서는 3점대가 근데 어쨌든 B그룹이니까 20명대가 가는 학교잖아요. 근데 3점대가 한두 명밖에 못 붙거든요. 그런데 영어교육은 상대적으로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사학과를 붙는 일은 종종 있는데 사학과가 워낙 비인기라서 영어교육 붙은 거는 이제 굉장한 소신 지원이었고 학교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의외로 기뻐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1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 써 있어요, 생기부가. 그런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범대고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1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으로 들고 팠기 때문에 갔다. 심지어 이제 사회계열은 성대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였을 수 있고. 오른쪽 친구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사학과가 요새 워낙 좀 인기가 없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서울대가 이게 사학과 세 개를 합치면서 인원이 사실상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다 붙었죠.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만일에 뭐 저희가 이제 보통 1학년 입학하고 문과가 틀림없고 역사가 싫지 않다면 사학과를 준비하는 것도 입시 공학적으로 보자면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조금 케이스는 문과 이과가 섞여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대가 다 안 됐죠. 네, 서울대 써보긴 했었는데 안 된 케이스들. 그래서 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A그룹에서 이제 A 플러스 그룹에 들어가는 학교라 가끔 붙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학교에서 희망 고문을 좀 하시는데 역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A그룹, A 플러스 그룹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제 4점대로 가게 되면 뭐 한 4점 극초반이 아닌 이상 다른 활동이 아무리 좋아도 서류 통과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외의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나름 좀 낮춰 쓴 거거든요. 내신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았기 때문에 3점대에서 어쨌든 갈 만한 데서 간호학과 정도 1단계 붙지 않을까 싶었는데 간호가 이제 어쨌든 붙어놓고 보자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재수를 많이 하는 걸로 이제 듣고 있는데 의외로 좀 올라가는 해가 있습니다. 약간 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경우인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준비를 계속했으면 저는 생기부를 따라서 그냥 수의를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럼 이제 떨어져도 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은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들 고민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려요. 이제 특히 이제 A그룹이나 B그룹 정도 하는 학교들은 학교에서 이제 안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학부는 2명까지만 써. 앞에서부터 이제 차례도 가져가죠. 뭐 이제 의예과는 뭐 몇 명, 어디까지 밀면 끊는데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거기 밀린 애들이 이제 생기부와 전혀 상관없는 과를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과는 그래도 이제 계열적 합성 가지고 좀 밀어 넣을 수가 있는데 문과는 생각보다 이게 파티션이 좀 강해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말씀드릴 때 원래 준비하려던 과로 쓰는 게 맞다. 왜냐하면 나보다 내신 그냥 그 내신 0.3, 4까지도 잡을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서는 뭐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서울대는 워낙 생기부 경쟁력을 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원래 준비하던 과대로 가는 게 맞고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지금 1, 2학년 입장이라면 플랜 B를 좀 계속 좀 가지고 가셔야겠죠. 만약 내가 가고 싶었던 과를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쓴다면 앞에서 이제 가져가 버려서 어디를 쓸까도 생기부를 좀 생각하시면서 꾸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패턴 5였고요. 그런 케이스도 좀 보여드렸고요. 요건 23년 케이스들인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 아마 이제 제가 작년 설명 영상에서도 드린 적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을 주시면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다. 자, 이제 면접입니다. 이제 이런 전형 설명회들은 그래도 조금씩 들으실 텐데 케이스들은 면접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는 설명회들은 별로 없죠. 면접하고는 이제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를 풀어주니까 사실은 문제 푸는 건 부모님한테 별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만이 사실 요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긴 한데 대학에 가려고 보는 면접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요. 제시문 활용 면접이 있어요. 요 PPT는 서울대 건데 최신 버전은 아닙니다. 근데 요게 제일 지금 정리가 예쁘게 돼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서류 기반 면접은 그냥 약간 스테레오 타입의 면접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과에 왜 왔어요? 동아리에서 이런 걸 했는데 이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퍼스널 퀘스천 물어보는 거. 제시문 활용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 준비 시간을 주고 답변을 시킨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일반 전형 부지는 이 면접을 진행을 하고 사실은 이 면접에 얼마나 경쟁력을 갖느냐도 실제로 이제 여기 지원할 때 좀 고민하셔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시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고 최근의 추세는 최근 2020년 이후에는 거의 2명입니다. 면접관은 2명이고요. 그리고 평가 시간은 이제 그러니까 답변 준비 시간을 이제 30분을 보통 줍니다. 문항이 2개인 데는 30분이고요. 문항을 3개인 데는 45분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의대나 치의대 같은 데 이제 MMI를 보니까 MMI는 조금 경우가 다르죠. 그건 방마다 뭐 10분씩 돌아다니니까 뭐 50분이 될 수도 있고 6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내용은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연초에 지난달 1월 말인가에 뭐 서울대 포럼에서 뭐 면접을 바꾼다, 문제를 바꾼다, 뭐 1시간을 본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의 이 면접 방식을 28년부터 바꿀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팩트체크 설명을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는. 근데 그건 이제 28년이니까 지금 고3, 고2, 고1은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건 좀 치셨,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과대별로 다른 여기 이제 인문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어, 있을까요? 문과 기준에서는 어쨌든 경영, 경제, 농경제, 소비자,
자, 의류 사전. 여기는 사회과학 지식문 플러스 수학 문제를 풉니다. 물론 인문 문과 수학 문제를 풀죠. 그리고 나머지 문과는 전부 인문학 문제 플러스 사회과학을 풉니다. 이렇게 두 문제를 이제 30분 준비 시간을 주고 15분 동안 같이 답변 듣고 뭐 이제 물어보고 있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대는 물화생지 문제를 풀어요. 어, 물화생지를 이제 약간 그 전공부에 가까운 걸로 풀게 되어 있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택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과 계열 애들은 주로 이제 화생을 풀게 되고, 문과 계열 애들은 인문사회 푸는데, 이제 이과인데도 이제 인문사회를 푸는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무슨 그 저도 그렇고 시도를 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다. 근데 의대와 치의대는 MMI이기 때문에 면접 형태가 좀 다르죠. 이렇게 이제 면접을 보고요. 이제 평가 방법 시간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요거는 요거 올해 거네요. 그래서 보면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정관으로 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액션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소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특히 이제 인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대 문제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제 의도가 있고 오답은 있지만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창의적이고 엉뚱한 답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 있다 보시겠지만 그런 면접이고요. 이 면접의 변별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문제 난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서류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서울대는 거의 특히 이제 인기학과나 중위권 이상 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의해서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출제 범위, 인문 수학은 요 범위, 그다음에 자연 문제 놓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어쨌든 투 과목들이 들어가 있죠. 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수만이에서 어떤 면접 후기 하나 보고 아니면 우리 학교 선배 말 듣고 보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서울대 면접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접관들에 따라서 약간 면접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가 그래서 붙었대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문학 문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 경제 계열 빼고는 인문사회 푼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 인문학 문제 왼쪽 거 하나, 그다음 왼쪽 거 이게 이제 5점 문제였을 거예요. 이렇게 두 세트를 푸는 겁니다. 왼쪽 인문학 문제 하나, 사회학 문제 하나, 30분 준비, 15 면접. 그래서 최근 경향은 조금 제시문이 길어졌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문제 난이도 조금 올라간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래도 연대나 고대 문제에 비하면 기출로 보는 난이도 체감 난이도는 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서울대는 이 질문들 1번, 2번에 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다 못하는 애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럼 걔는 아마 서류도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이어지는 교수들의 추가 질문이 진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만 보시고 풀만한데 할만한데라고 하시면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난이도는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과 애들의 전반적인 에버리지 퀄리티는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요새 워낙 이과로 몰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네, 조금 어땠을지 걱정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학 문제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로 세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5분 동안 좀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면접관 따라서는 연습 종이에 풀어보거나 풀이 과정을 칠판에 한번 풀어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치수 여기는 이제 MMI를 하니까 이제 요거는 장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요런 이런 특이한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항상 의대 면접 때 말씀드리는 인성 문제죠. 네, 윤리 문제. 일상생활에 나올 수 있는 윤리 문제, 그다음에 카테고리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고요. 이 면접 후기 보면은 이제 MMI 면접 후기를 제가 좀 요번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제 M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의대 애들은 내신도 끝까지 잘해야 되고 수능 최도 세다 보니까 고등 내신 및 수능 공부에 3년간 시험 모두 할애한 애에게 맨 처음으로 어찌할지 모르는 시험이었었다. 근데 얘는 다행히 어쨌든 여름방학에 그래도 이제 저랑 한 두 번 정도 MMI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좀 합격 가능성이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면접들은 이제 뭐 비교를 해보죠. 이건 이제 문과 면접인데
수학 지문 서울대 시절 서울대 틀렸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서울대 난이도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연세대는 답이 정해진 문제를 잘 풀어야 하는 시험과 같고 서울대는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면접이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볼티치. 하지만 나중에 서울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제시문은 쉬워 보여도 꼬리 지문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난이도의 차이는 있다는 얘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분위기 너무 좌우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이제 애들이 선생님 저 붙을 것 같아요. 왜 면접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처럼 뭐 경제 재심의 주제에 장황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그냥 정말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낯설면 당황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나오죠. 다른 학교와 달리 제시문 2개를 준비하고 교수님이 하시는 추가 질문이 지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뭐 추가 질문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오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가의 여부는 별개로 이제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발상이라는 화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어프로치들을 조금 얼마나 익숙하게 하고 가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히 뭐, 뭐 대학에 갓 들어간 한 2, 3년 선배들과 연습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이건 이 면접 후기인데 요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기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그럼 고3 이제 체크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지원해야 되는 입장. 여기 보시는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이제 작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설명하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공된 자료가 아니라 대학이 내놓는 로 데이터를 조금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걸 업으로 삼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신 부분이나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들만 조금씩 코멘터리를 달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업적인 부분과 학업 외적인 활동을 평가한다. 저는 이제 이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꾸 비교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비교과는 이제 공부랑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동기화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먼저 고등학교의 수업 평가 기록을 통해 누적 학교 생활을 본다. 이게 이제 생활 기록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공적 문서의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죠. 그럼 서울대를 가는 생기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여기 나와 있지만 특별히 다른 작성 요령은 없습니다. 평가 기준은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근데 사실은 이것보단 저는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와닿는 건 그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5개 사립대학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자료 있거든요. 그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했고 올해 또 이제 경희대에서 약간 업데이트 버전이나 그거 아마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그게 좀 더 명확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근데 하나하나 들어가면 서울대도 좀 감은 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전 요거 항상 말씀드린 과제 수행 능력 등의 학업 능력을 평가. 근데 그러면 요새 과제는 쉽게 말하면 숙제잖아요. 근데 요새 학교에 숙제 잘 안 내죠. 근데 나오는 대표적인 숙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업 시간에는 수행 평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예비 고1 아니 고1 설명이죠. 고1 설명회 할 때 되게 현장에서 강조드렸던 게 수행 평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일단 내신도 40% 이상 차지하지만 이 내용이 결국 세트 500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제 수행 능력이라는 결국 수행 평가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서울대학 서류평가 기준 여기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 이게 이제 대학의 문제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근데 그럼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무엇이냐? 흔히 말하는 이제 심화 탐구, 발표나 보고서 관련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리더십 공동체.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체로 이제 서울대에 오거나 어쨌든 최상위권 애들은 여기서 뭔가 서류상으로나 오피셜하게 문제가 드러나진 않죠. 물론 이제 그
뭐 내면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들어가 이렇게 여기 거는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상대적으로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성은 떨어지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리더십 발휘한 경험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이제 작년 고3들부터 이제 올해 대학 간 친구들이죠. 부터는 제가 어쨌든 임원 활동을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고 이제 서울대학 서울평가 방식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성적이고 종합적인 형식의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등급 평균에 산출한 방식으로는 우수성 왜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은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되게 그 학생을 위하는 얘기로 보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그룹 고등학교의 뭐 예를 들어 3.0과 E그룹 고등학교의 1.5를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근데 그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걸 정당화한 게 이거죠. A그룹 학교는 그만큼 내신 따기 어렵고 치열한 학교인데 그거를 그냥 3.0과 3.0으로 보면 오히려 그게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아까 나오는 것처럼 뭐 이것저것 다 고려한다. 그럼 이제 그걸 정당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학교는 뭐 어딘지 모르지만 표준 편차가 큰 편이죠. 아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평균이 한 20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통 D그룹 학교 정도로 봐요. 그 A그룹 학교들은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한 자릿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뭐예요? 그 애들이 이제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력 편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이수 현황. 이제 내신 잘 받으려고 쉬운 과목만 선택해 가는 걸 봐주지 않겠다. 공대를 오는데 뮤리트를 안 들었어? 그러면 뭔가, 좀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이수한 과목의 수준만으로 보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어떤 그 위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목 간에 뭐를 들어 뭐 물려날 물이 트고 그 다음에 뭐가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간다는 건데 거기서 뭐 어려운 과목만을 듣는다고 해서 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운 과목들을 많이 듣기는 하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해당되는 과목들 이제 서울대가 이제 이수 권장 과목 같은 걸 좀 내놨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핵심 권장 뭐 권장 과목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사실은 뭐 해당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된다면 인근 학교와 어떤 그런 클러스터 활동을 통해서라도 좀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올 때부터 그런 질문들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제학부 가려고 하는데 미적분 학부모 듣기 좀 거에서 미적분 안 들으면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붙은 애들을 보면 대부분 미적분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들어와서 공부하는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음, 정시에서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뭔가 약간 적극성과 자기주도성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효과의수 용계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초에 설명했던 친구 하나는 이제 고3이 되는 건 아니고 고2가 되는데, 고2면 이제 일단 선택 과목들 어째 사탐, 과탐은 좀 하잖아요, 방향성을. 근데, 본인은 뭐, 문과를 갈 건데 우리 이 이제 반이 학교가 이과 인원도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통과를 해보니까 내신 따기도 뭐 해볼 만하더라 이과 애들아 그래서 과탐 쪽으로 세 개를 선택하고 이제 사탐을 하나만 들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경제학업 같은 거 안 들으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원하는 과목이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공동교육 과정이나 거점 학교를 활용해라. 그래서 얘는 이제 경제학부 안에 경제 수학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강 인원이 많은 다른 과목을 포기하고 1등급이 한 명만 나온 동아시아사 과목을 3학년 선택하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다. 근데 얘는 사회복지학과네요. 사학과는 어쨌든 그러니까 사학과 하는 애들이 어쨌든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다 선택했었죠. 수업을 좀 무슨 동아시아 그냥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과목을 피해가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3학년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학년한테는 지금부터 그래야 돼요. 3학년은 그러면 내가 이제 가려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들었는지 3학년 1학기에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하시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체
네, 창체에 살아 있습니다. 자꾸 이제 그 정시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창체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창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요소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명시적이고 요약적으로 드러나는 게 창체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잘 써주셔야 합니다. 혈액평가 방식 아까 좀 나왔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어떻게 평가하나 공정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뭐 여기도 이전과 반복되는 얘기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의나 고의는 조금 이제 롱텀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심화탐구와 독서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계속 나오죠. 지적으로 성장하고 진로를 탐색을 해라. 사실 진로 탐색 활동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창체예요. 그래서 제가 창체 강조하는 거고 지적인 부분은 사실은 창체와 세특 모두에 드러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열정과 성취를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입학생이 얘기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Q&A, 요거는 작년 건 아닙니다. 이제 재작년 거 중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왔고요. 수시 모집에서 서류평가 방식이 전형마다 다른가요? 아니다. 이제 흔히 뭐 이제 뭐 직윤이 이름만 학종이고 교과 전형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신에 이제 내신도 조밀하게 아이들이 분포하고 있을 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도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게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직윤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 전형이 아무튼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이제 예전 Q&A가 자기소개서 쭉 나오니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특히 뭐 이수 권장 과목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 과목 내신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 과목 내신을 골고루 잘 해야겠죠. 전반적인 학업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런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 과목들이 당연히 내신이 자기 전 과목 내신보다 이상이야겠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좀 공대를 갈 거다. 공과대학에 이제 공과대학에 있는 학과를 갈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해당 고등학교별에 필요한 내신이 뭐 우리 학교에서 근데 뭐 이런 2.0이면 가더라. 2.0이 돼야겠죠. 그리고 수학 관련 과목의 내신과 과학 과목의 내신, 특히 물리 쪽 내신이 2.0보다 좋아야겠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니 교과라는 건 서류 평가 교과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나요? 정량화하지 않는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이건 나왔던 얘기고요. 성적이 꼭 향상되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근데 이걸 이제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 주로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근데 선생님 저 성적이 향상됐는데 이건 안 봐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향상되는 거는 두 번째죠. 일단 필요한 최소한의 전체 내신을 맞춰야죠. 예를 들어 다시 뭐 우리 고등학교에선 2.0 정도가 뭐 예를 들어 A과에 가더라. 그러면 일단 누적 내신이 2.0보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적 내신이 2.5야. 근데 뭐 내신이 3, 2.5, 2로 올랐어. 그래서 누적 내신 2.5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1.5, 2, 2.5로 떨어졌어요. 그래 평균 내신이 2예요. 그럼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떨어졌어도 2가 더 잘하는 거잖아요. 전체 평균 2.5보다. 어. 그러니까 전체 평균 2를 맞춰놓고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따져야지 2도 못 맞춰놓고 2.5인데 상승세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아예 뭐 1학기 때 한 5, 1학년 1학기 한 5 정도로 찍고 시작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쭉 올라갈 때. 그래서 이거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상승세가 유리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상승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소수 인원 구성하면 이거 이제 아까 나왔죠. 이제 인원이 적어서 내신 받기가 힘들었구나. 이거는 감안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뭐 인원이 적어서 1등급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일반고 기준 그래도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일반고에서 가려면 1등급 받아야죠. 다음 동아리 활동은 지원 모집 단위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령 원하는 동아리를 못 들어갔어도 다른 동아리에서도 이 해당 활동을 하면 좋아요. 근데 물론 일치하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고 편하긴 하겠죠. 일부러 다른 활동하는 것보다는. 자, 이거 이제 학생들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원하는 공부 해라. 물리천문학과 학생의 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요 기준에 따라서 한번 본인 서류 경쟁력을 평가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종합 내신이 우리 고등학교 요즘 봤을 때 그 과에 필요한 내신을 일단 갖추었나. 동그라미 세모 X. 전공 교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련 교과목, 뭐 경제학 보면 내가 경제 과목이었던가 수학 과목이었던가, 뭐 그다음에
어디 이제 그 간호대학이면 뭐 과학 쪽 과목이었고 생명 쪽 과목이었던 이런 식으로 잡아봐야 되고 전공 비교과 활동은 이제 내가 동아리를 뭐를 했나 교내 활동을 뭐를 했나 그런 것들 학술 역량은 소위 그 해당하는 학과 쪽으로 보고서나 발표를 뭐를 했나 기타는 서울대는 일단 1순위가 독서죠. 그리고 최근에 선택 과목들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로 종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해야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수권장 과목들도 사실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답은 같습니다. 이걸 안 들으면 떨어지나요는 아니겠지만 아마 합격한 친구들은 거의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ROL이 들어가시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읽었던 책 목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그다음에 요 얘기들 보시면 특히 이제 그 7번으로 들어가는 독서 항목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을 필요 없다고 또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대 얘기는 다릅니다. 자 보세요. 2024학년도 서류평가부터 학교생활 기록부에 독서활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지원자의 의미인 독서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 한국말은 하지만부터가 진짜잖아요. 이 변화가 독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독서활동 목록과 자기소개서가 없어도 지원자들이 독서를 통해 쌓아올린 지적인 역량은 학교생활 기록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수행평가 때 발표나 보고서를 썼어. 뭐를 기반으로? 책을 읽고. 동아리에서 뭔가 뭐 실험을 했어. 뭐 실험 설계 뭐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기반으로 된다는 거죠. 책은 여전히 중요한 배움의 도구이며 독서로 쌓아올린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책을 읽은 흔적을 생기고 여기저기에 최대한 남겨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 서울대에 가려면 그리고 좀 넓혀보면 제 경험적으로는 건대 이상을 가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자소서 책을 쓰게 할 때 얘기였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매직 솔루션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붙어 떨어지는 건 없지만 이제 남들이 읽은 책들만 쭉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서울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어, 어디 셋째 줄. 저마다 유의미한 책이 되지만 나만의 지성사가 시류의 표표에 흩날리는 건 무색한 일이지 않을까. 뭐 베스트셀러라든가 뭐 추천도서 뭐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약간 설명의 내용으로 전달드릴 내용들이고요. 질문들은 채팅창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되시면 그거는 DM으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아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제 밴드나 뭐, 뭐, 톡창이나 이런 데 보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진행한 거는 원래 현장에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좀 온라인으로 바꿨고요. 저녁 스펙과 면접 3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마 이번 주는 뭐 3일절도 있고 해서 다른 설명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에 요 UIS 집중 세미나를 일본어 현장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설명회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특정 뭐 어디만 속해 계시면 문자를 못 받으시니까 제가 이 밴드 선생님 인플레이션 아직 가입 안 하셨으면 좀 가입 좀 해주시고요. 질문들 주시던 광고를 2개만 드릴게요. 제가 3일절 날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해서 요거는 기본 타겟은 고1입니다. 고1한테 이제 아마 제가 숫자로 환산하면 고1이 한 100 정도 도움을 받을 거고요. 고2가 한 80 정도 도움을 받을 거고 중3이 또 80 정도 효력을 볼 겁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왼쪽 서 일단 실험이나 연구 보고서나 발표를 바로 시킬 텐데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 시키겠죠. 고등학교 입학하면. 근데 이제 이런 작성법 자체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좀 짧은 압축적인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일에 이제 그 중학교 때 뭐 영재원을 다녔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연구하고 준비를 했거나 이런 친구들은 굳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가 제가 작년에 두각에서도 한번 했고 올해 초에 뭐 엘버란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식은 들을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대다수 일반고에 진학하거나 특목 전사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경험까지 없다면 매우 유용한 방법론 수업입니다. 이제 연구 방법론 수업이고요. 네, 3일절은 제가 대치가 아니라 요 ICC 수학과학학원이라고 요거는 이제 그 명일동에 있습니다. 제가 이쪽도 좀 인연이 있어서 여기 한번 이제 원장님 요청이 있어 이쪽에 개설을 하게 됐고요. 요 수업의 특징은 제가 요날 수업을 하고 실제로 학생이 이제 1학기 동안 뭔가 보고서나 발표를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한번 이메일로 애프터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 강의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요새 YCC 수학과학 학원으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이제 여기 뭐 잘 모르고 번호 찾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학원통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일 모레니까 어쨌든 내일까지는 좀 등록을 해주시면 예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공휴일마다 이제 수행평가에 쓸 아이템들 자료 소스들 계속 제공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항상 메디컬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약간 뭐 문과나 이과는 할 수 있는 약간 범용 수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케빈 엘리엇 책을 하나 볼 거고 일단 아까 독서 중요하니까 과학에서 가치란 무엇인가. 이건 약간 연구 유행이나 연구 윤리나 과학의 가치, 과학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좀 볼 거고 발췌독입니다. 발췌독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처럼 뭐 탐구 아이템으로는 게임 중독, 후쿠시마 원전수 뭐 이게 위험하냐 아니냐 계속 싸우죠.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볼 건지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의 이제 정치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조금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다. 그래서 이건 오후. 그러니까 이건 두 개 어떻게 다르냐? 뭐랬는지 물어보시는데 왼쪽 거는 완전 이제 방법론 수업이에요. 총론적인. 그리고 오른쪽 거는 구체적인 이제 아이템이나 소스가 주어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같은 곳에서 진행합니다. 이제 그래서 위치를 대치로 혹시 착각하실 거죠? 계속 말씀드려요. 요거는 이제 명일동 쪽에서 진행하는 수업이다. 이게 뭐 이제 공휴일이고 하니까 입학 전에 좀 들어주시면 좋긴 하겠죠. 아마 요거를 둘 다 들어주시면 1학기 수행 평가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가장 많이 하는 건 사실은 요겁니다. 진단이나 설계 컨설팅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설계 컨설팅이 좀 더 수요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뭐 생기부를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뭐 준비하시는 말씀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약간 전반적인 말씀드린 거고 지금 내 생기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진단 컨설팅 이대로 가도 되나 뭘 좀 바꿔야 되나 뭐 작게는 과를 바꿀 거고요. 크게는 전형을 바꾸겠죠. 주전형을 그런 것들 한 90분 그리고 만약 이제 플러스 30분을 해서 120분을 하게 되면 학종으로 계속 간다는 전제에서 어, 다음 1학기에는 뭐를 해야 되나 3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뭐 1학년 1학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 특강은 그냥 집체적으로 제가 공통 아이템을 드리는 거고 요건 일단 본인이 뭐 개별적으로 가고 싶은데 뭐 건축과에 가고 싶어요 산업공학과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교대에 가고 싶어 했을 때 어떻게 설계할지를 하나하나 잡아드리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1대1 컨설팅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또 채팅창으로 드린 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제 본격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에 한 3월 중순까지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신 공부해야 되고 보통 수행이 이제 5월 달에 몰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면 5월 초에 막 급하게 해야 돼서 가능하면 좀 미리미리 설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뭔가 전달드릴 내용은 일단 이 정도고요.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 질문들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약간 주제를 옵션을 걸었지만 꼭 그 내용이 아니어도 입시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